안녕하십니까.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영어 훈민정음 해설 3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법칙에 관해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강세 법칙,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강세가 바로 이러한 것에 이제 바로 앞에 온다 이제 하는 그런 얘기죠. 스트레스는 바로 다음과 같은 그런 것에 이제 앞에 온다. 대부분의 이제 단어들이 그렇다는 이제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이제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요, 이제 제가 좀 공부하면서 이제 찾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여섯 번째 강세 법칙에서는 이 IC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ID, IF, IT 이런 것을 이제 좀 찾아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런 곳의 경우에도 이제 바로 앞에 이 액센트가 스트레스가 온다 하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원래 이제 이 강세 법칙을 몇 가지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이제 IC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예를 보면은 이 IC 바로 앞에 있는 여기에 이제 액센트가 온다, 스트레스가 온다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 IC 앞에 바로 온다. 이런 걸 갖다 이제 그렇게 기억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익혀서 이게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나오는 이런 것이 이제 돼야지 이걸 생각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버스가 지나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냥 몇 차례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면은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강세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일본 사람들이 원래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어에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받침이 없는 일본어 모라식 발음에서는 강세가 틀릴 수가 있어요. 항상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른 이제 이게 일제 강점 시대에 이제 우리도 이제 말이 상당히 받침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강세를 갖다 이렇게 중시해가지고 이 강세 법칙 이걸 갖다 중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영어권이나 이런 데서 무슨 강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강세 법칙이라는 거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는 22개 그런 법칙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다 하나씩 이제 이렇게 강세 법칙이라고 이렇게 만들면은 그게 강세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별로 이 강세 법칙에 관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시하지 않는다 하는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두시고 익혀야 한다 하는 걸 다시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익혀서 이 22개 발성 근육에 익히는 것이 이거는 일종의 스킬이기 때문에 익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IC 앞에 chemical 이렇게 오는 거죠. chemical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criticism IC 바로 앞에 criticism 그다음에 이제 delicate IC 앞에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다음에 diagnostic 요게 IC인데 이 앞에 gnostic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ethical IC 앞에 이제 ethical 이렇게 오는 거죠. genetics 여기 IC 앞에 이제 genetics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슈와 어로 바뀐 거죠. 옛날에는 이게 gen 했었는데 지금은 genetic 하는 거죠. 슈와 어로 바뀐 거예요. 어가 이제 발음이 에너지가 소모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IC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앞에 indicate
indicate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막 indicate라고 이렇게 안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sure어로 이렇게 indicate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logistics. 예, 여기에 이제 IC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 logistics 이렇게 logistics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IC 그다음에 앞에 medically 예,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 따로도 드렸지만 이거 LY를 한 번에 발음하면은 이게 좀 R 발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띄운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사운드 실러블에서는 제가 항상 이렇게 띄워요. medically, 컬이 이렇게 발음해야지 컬리 발음하면 안 된다 이거죠. 리 이렇게 하면 컬리 발음하면 그거는 이제 R 발음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poetics 여기 IC가 있으니까 그 앞에 poetics 예, 이렇게 예, 발음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IC가 있으니까 이 앞에 IT에 이제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olitical 예, 이런 거는 이제 좀 영어라도 이제 조금은 액센트가 이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여기에 액센트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political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좀 반복을 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receptacle 여기 IC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앞에 receptacle 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게 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컬 이런 식으로 얼 발음이 되는 거죠. 예? 얼 발음이 receptacle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가 여기 IC가 여기에 있는데 Catholic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Catholic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예, 이런 예외가 이제 몇 가지 있지만 뭐 이런 거 그다지 또 저 중요한 건 사실상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거 다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이제 찾아냈다고 이제 할까요? 하는 거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 하나마다 액센트의 법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22개 뭐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이거 찾아서 이렇게 뭐 했는데 뭐 다른 학자가 이걸 포함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거 외에 IC 외에 ID, IF, IT 이렇게 이제 있더라 하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ID가 여기 있으니까 그 앞에 이제 액센트가 온다. 예, 이런 거죠. 예, 그 앞에 액센트가 온다. 예, 그래서 candidate update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사운드 실러블로 이렇게 나눠서 발음하면은 그냥 비교적 무난한 영원한 파닉스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발음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ID가 있으니까 president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president가 아니고 president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 이제 저 뭐 CNN이나 뉴스 이제 들어보면 president 이렇게 발음하지 president 이렇게 발음 안 해요. 예, 예, president 이렇게 발음하고 그다음에 이제 rapid 이렇게 발음 안 하고 요즘에는 rapid 이렇게 발음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IF로 이제 중간에 IF가 있는 경우에 clarify. 예, clarify. 이게 이제 왜냐면은 이게 한 음절이에요. 예, 한 음절이기 때문에 이 IF 이 앞에 이제 액센트가 온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스트레스에 실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이 사운드 실러블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클. 예.
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운 식으로 잘못하면은 clarify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clarify 이렇게. 그다음에 h가 넣은 이유는 이 순음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이 순음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이제 clarify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한다. 이제 이렇게 h를 흐소리를 조금 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gratify, gratify,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h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it 같은 경우에 여기 it가 있으니까 그 앞에 액센트가 있다. 그래서 ability, 이렇게 발음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it, 이렇게 따로. 근데 이제 이게 모아지면 이제 ability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it가 있으니까 그 앞에 액센트가 떨어진다. 그래서 capital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deposit 여기에 it가 있으니까 그 앞에 액센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 deposit 이렇게 요 dip 이렇게 사운드 실러블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P에도 이게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받침으로 쓰여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프 소리보다는 이제 뿌 소리에 가깝게 이렇게 나누는 거죠. deposit 이런 식으로 좀 제가 과장을 좀 하면은 deposi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deposit 퍼하고 뿌하고 사이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it는 electricity, 이것도 이제 시와 어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electricity가 아니고 옛날에는 electricity라고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배울 때. 그런데 지금은 발음이 추와 어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electricity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 그다음에 여기 IT facilitate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IT gratitude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슈와 어 발음이 이제 되는 거죠. gratitude라기보다는 gratitud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it가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 it가 있으니까 앞에 바로 humanity. 그래서 요거 제가 실러블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놓은 곳이 왜냐면 humanity. 이렇게 발음하시라고 이제 저 공명음을 이제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t는 바로 im 이제 it 앞에 im 여기에 이제 그 액센트가 붙는 거죠. 그래서 imitate.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시와 어가 발음이 되네요. 그죠? imitate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jocularity 여기 it가 이제 있으니까 그 앞에 여기에 이제 액센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jocularity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limit에는 이제 it 앞에 limit 이렇게 해야죠. 여기 L을 제가 따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공명음 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limit 이렇게 발음해야 영원어 인파닉스에 가깝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majority 여기 it가 있으니까 그 앞에 여기 액센트가 이제 있는 거죠. majority 이렇게 여기도 이제 it가 아니고 이게 어가 되는 거예요. majority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it 앞에 바로 이제 s의 발음이 액센트가 들어가죠. necessary 여기 it도 바로 이제 시와 어로 발음이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발음되죠. necessity 이렇게. 여기 이제 s가 여기에 이제 받침으로 돼가지고서 이제 여기에 이제 살짝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necessity 이렇게 따로 하지만 한 번에 하면은 이제 necessary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IT가 있으니까 이 앞에 이제 액센트가 있는데 Q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앞에 크를 먼저 발음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퀄리티가 아닌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발음은 퀄리티 이렇게 배웠는데 퀄리티가 아니고 퀄리티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퀄리티. 예. 그 다음에 여기에 IT는 reality. 예, R. 예, 여기에 액센트가 들어간다. 여기에 IT가 있으니까 그 앞에 UR에 들어간다. 그래서 security. 예, 이렇게.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게 슈어어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security. 예, security. 예, security. 예, 이렇게 발음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IT가 있으니까 앞에 tell에 이제 액센트가 있는 거죠. territory. 여기도 이제 슈어어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university. 여기 IT 앞에 거기에 이제 액센트가 들어간다. 예. university. 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university. 예, 이렇게 따로 띄어서 하다가 합쳐지면 이제 university 이제 한 번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visit도 IT가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IT가 그 앞에 IT 앞에 있는 viz 여기에 액센트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예외 사항이 이제 몇 개가 있죠. 자, 이제 예외적인 것으로는 이제 여기에 IT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요. E가 이제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이 어미가 이제 다르죠. IT하고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어미인 거죠. 이거는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아무튼 IT가 들어가니까 그 혼동이 될까봐 이제 제가 예외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definite 이렇게 되는 거고, favorite 여기도 IT가 있지만 그 앞이 아니고 그 앞에 이렇게 있는 거죠. favorite 이렇게 되고, favoritism 이렇게 되는 거고, genitalia 여기도 IT가 여기에 있지만 그렇지만 뒤에서 오히려 액센트가 이제 있는 그런 경우이죠. genitalia 예. 이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requisite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다른데 바로 앞에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데 액센트가 있는 거죠. 앞에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requisite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ITE가 어미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바로 앞에 있지 않고 액센트가 앞에 있는 이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예외 조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예외 조항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미 ITE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진 이런 거는 이제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어미 ITE잖아요. 예, 이것도 아니지만 이것도 ITE 어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미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라기보다는 이 어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미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 IT가 들어가기 때문에 혼동이 생길까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두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룰 넘버 7은요. 이게 이제 그 합성어 이제인 경우죠. compound words. 그 이제 two parts로 된 거 특히.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합성어에서는 말이죠. 합성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이게 간단해요. 비교적 뭐냐면은 이제 몇 차례 이제 말씀드렸지만 명사인 경우는 앞에 액센트가 있고 앞에, 그리고 동사인 경우는 뒤에 액센트가 있다. 근데 이제 동사뿐만 아니라 뭐 형용사 부사인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사인 경우, 명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For compound nouns, the stress is on the first part. 그래서 이제 앞에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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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인 경우, 이거는 이제 명사가 아닐 수도 사실상 있지만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명사 두 개가 합성어가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온다. 예. 그 이제 blackbird 이렇게 되는 거죠. blackbird. 그 다음에 이제 greenhouse, greenhouse.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 greenhouse. 뭐 blue house 이렇게 white hous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overflow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사실상 이게 명사는 아니지만 얘는 명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의미가 이제 명사로 쓰여질 때는 이제 명사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앞에 그 액센트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나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뒤에 또 이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두 번째 팟에 이제 있다. 이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경우니까요. 두 개 이상의 단어일 땐 또 다르지만요. 그래도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진 다 이 명전 동후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자 이제 bad tempered, bad tempered 이제 뒤에 온다 이거죠. 뒤에 bad하고 temper하고 같이 이제 합성어니까 그러니까 뒤에 온다. 그 다음에 이제 old-fashioned,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부사적인 개념으로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fashioned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액센트가 이제 오는 거죠. 여기에 액센트가 여기에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이제 동사가 이제 합성어가 된 경우 이제 그 예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understand, 이렇게 이제 under는 명사는 아니죠. 아무튼 뭐 부사 이렇게 되는데 understand 부사하고 동사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자 뒤에 이게 동사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 온다 액센트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이제 그저 명사인 경우에서 이제 이거 봤지만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overflow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앞에 있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뒤에 있는 거죠. overflow. 이렇게 이제 이 액센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사적인 의미와 명사적인 의미 이렇게 따로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룰 넘버 7까지 이제 보았고요. 이제 룰 넘버 8을 이제 보시면은요.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뭐 공부한 산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제 나름대로 또 이거 뭐 저 액센트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법칙이라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액센트의 법칙에 관해서 많아요. 뭐 심지어 제일 많은 이 저 개수가 많은 거는 22개까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이제 이 sure or나 이게 이제 sure 개념을 알면 뭐 그냥 이건 아는 것이죠. 뭐냐면은 이제 음절에 이게 sure or나 sure all, sure 이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오질 않는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아시잖아요. sure라는 걸 왜 sure로 바뀌었어요? 소리를 적게 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거기에는 강세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동사든 뭐 명사든 어떤 단어든 간에 sure, all, on이 있는 그 거기에는 저 강세가 올 수 없다 하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액센트가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죠? 좀 쉬운 발음,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발음, 여는 발음을 위해서 진화된 이제 이 sure에는 액센트가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이거는 아무튼 좀 반복해서 뭐 연습을 하시면은 아무튼 이 액센트는 뭐 입에 이제 익혀져야 되는 거니까 이 발성 근육에 익혀지는 거니까
예, 익히시면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자전거 타듯이 수영을 하듯이 수영하는데 뭐 이렇게 저 무슨 절차를 갖다 생각하고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자전거 타는데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자전거 타면 되는 거지 뭐 그걸 자전거 뭐 페달 위에 발을 올리고 뭐 핸들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저 순서를 따지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액센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상 액센트뿐만 아니라 이 영어 원어민 파닉스 자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789개 이 영어 혼민정음에 있는 그것만 그냥 익숙해지시면은 뭐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영단어에서도 이 액센트 뿐만 아니라 이 영어 원어민 파닉스가 익혀지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카드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굉장히 다르다. 내가 이렇게 발음을 할 때는요, 내가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내가 대고서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제가 원어민 파닉스에 가깝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정할 수 있어요. 영 원어민 파닉스 발음으로 이걸 통해서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연습을 이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액센트 부분만 자전 빵 소리 내서 하시면은 그러면 그 뒤에는 뭐 좀 약해도 좀 거진 안 들리다시피 해도 이제 뭐 뜻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영 원어민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그 영어 발음으로는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영어 원어민 파닉스, 영어 혼민정음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이렇게 영어 원어민들이 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원어민의 이렇게 생략된 빵 액센트 뒤에 그 소리가 약화되거나 생략된 그런 말을 알아들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연습을 해야만 알아듣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은 알아듣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명전동우에 이제 뭐 그냥 한 가지 이제 또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명사일 때는 이제 conduct 이렇게 돼요, 그죠? conduct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일 때는 conduct 이렇게 되는 거죠. conduct 예,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she와 어로 이제 이렇게 바뀐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project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동사일 때는 이제 project 이렇게 되는 거죠. project 예, 이렇게 예,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룰 넘버 9는 주의. 그냥 이 액센트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말이죠. 액센트 없이 발음하는 게 그게 실수 안 하는 방법. 예.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좀 의심스러울 때는 이 단어의 액센트가 어디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스트레스를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10번째는 말이죠. 이 액센트 지휘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액센트를 하면서 이제 한번 손으로 좀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니까 그것도 뭐 그냥 좀 익혀지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는구나 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한 액센트 이제 장기 기억법 이라고 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는 경우, 자 강세 위치가 이제 첫 번째 음절에 있는 경우는 말이죠. definitely 그 이제 첫 번에 이제 강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세가 있는 곳에 이제 이렇게 빨간 박스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definitely, telephone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한다 이거죠. announcer. 그러니까 announcer.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강세가 이제 있는 곳에는 그 앞에서는 항상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announce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proposal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음절에 있는 경우에는 평지로 갔다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평지로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electricity 예, electricity 예, 이렇게요. 자, electricity 예,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음절에 있는 경우, 뭐 understand도 한번 해볼까요? understand 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understand 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음절에 있는 경우, 예,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옆으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예, 그런 거죠. pronunciation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optimization 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평지로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예, 이런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2점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 동작이 이제 크므로 이제 이게 일종의 손에 이제 익기가 쉬워요. 이게. 예. 그래서 근육적으로 이제 기억 효과가 좀 크다. 이제 또 음률적으로 이렇게 지휘처럼 하니까 그것도 이게 기억하는데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싶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액센트에 관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35번째 영어 훈민정음은 이로써 이제 액센트에 관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